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혹은 248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기자네. 오늘은 책을 읽고 좋은 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 저는 자신을 내가 살아온 길 또는 나의 오늘 또는 방금 전의 대화, 누군가의 대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제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간단한 아침 루틴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뭐 학교 보내고 밥도 하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출근 준비 뭐 집 정리 청소 이런 거 하고 출근해서 일과를 보내다가 거의 이 일과가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죠. 바쁘게 돌아가다가 정말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한두 끼, 두 끼 정도 막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하루 일과가 돌아갑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밤 12시, 11시 정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 12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가다가 또 이제 밤에는 조금 요런 시간 책도 읽고 생각하는 시간들 좀 갖는 시간들 거치고 또 잠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바쁩니다. 엄청 바쁜데 책을 읽고 나서 생긴 습관이 돌아봅니다. 저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방금 전 누군가와 한 통화 내용 또는 방금 누군가와 나눈 대화 또는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책이 주는 효과인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고명환 작가님 영상도 보고 또 이 책도 좀 보다가 요즘 책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예전보다 많지 않아서 틈 나는 대로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보지는 못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을 여력이 되지 않은 대신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 손에 책을 보려면 그래도 손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손은 뭘 해야 돼서 생각은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생각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은 사색은 또 쉽더라고요. 이렇게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도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방금 누군가와 나눈 얘기나 전화 통화 내용을 일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책을 읽는 독서량은 줄었지만 생각하는 양은 좀 또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바쁜 와중에도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고 오늘 타이타닉의 도구들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2번 읽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팀 크라이더는 에세이 작가이다. 에세이 작가이자 만화가다. 그는 그의 최신 저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를 읽은 후 이 책 작가 이름이 팀 페리스.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함께 오디오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팀 크라이드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뉴욕타임즈, 뉴요커, 맨스 저널 등에 실리는 그의 글은 바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통찰로 가득하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삶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바쁜 삶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팀 크라이드는 조용히 일깨운다. 호흡을 편안히 고르고 천천히 감상해 보자고 얘기하면서 팀 크라이드의 책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이 책 이 부분 한 4장 분량인데 읽고 나면서 너무 괜찮아서 2번 읽었습니다. 팀 크라이드의 이야기.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행이 있다면 아마도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바쁘다는 말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흔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그죠? 친구, 얼마냐? 어떻게 지냈어? 바빠. 엄청 바빠. 이런 식으로. 바쁘다는 말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흔한 대답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부를 물은 사람도 바쁜 사람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 역시 축하의 의미다.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하는데 너 요즘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바쁘다는 거는 반응은 축하의 의미다. 그래서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한가한 것보다 100배 낫지. 이렇게 안녕, 잘 지내, 오랜만이야. 하긴 요즘 너무 바빠. 이렇게. 바쁜 게 좋지. 이렇게 아주 흔한 안부 인사죠. 이런 바쁘다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쁘다. 그들은 일하지 않을 때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바쁨은 인생의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며 묵묵히 따라야만 가능하다.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과장된 피로는 아닐까. 일례로 주로 맛집을 소개하는 잡지사에서 일했던 나의 친구는 모니터 앞에서 빵으로 점심을 때우기 일쑤였다. 엄청 바쁜 거죠. 하지만 그 잡지사는 각 가정에 TV 리모컨에 음식 배달 버튼이 생기자마자 그 회사는 사라졌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 콘텐츠, 기사를 비롯해 잡다한 것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건 아닌가. 물론 모두가 바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루 종일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영화도 보면서 도저히 한눈 팔 틈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자리에 들면 불을 끄는 순간 옷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처럼 머릿속을 가득 메운 생각들, 걱정들, 질문들과 마주한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도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일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혼자 남겨진 게 싫어서 군중들과 어울리고 한다고 하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혼자 남겨지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란가 했다. 세상에 몰입하지 않은 채로 글의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이분은 작가죠. 세상에 몰입하지 않은 채로 글의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세상에 몰입해야 글의 소재를 찾을 수 있지만 결국 세상과 벗어나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또 좋은 글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을 비싸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공짜다.
피록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 여행 가고 하는 비용들이죠. 비싸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공짜다. 시간과 고요함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의는 단순히 휴가나 탐닉, 나쁜 것이 아니다. 무의, 없을 무의 위, 할 위. 무의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공간과 고요함을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게 여행 굳이 가지 않아도 무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손이 바빠도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의는 이게 습관이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게 저는 이제 엄청 쉬워요, 사실은. 당기고 헤엄치기처럼 쉬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여서 뇌는 쓰지 않고 몸이 반응해서 커피를 내린다면 그러면 머리는 놀잖아요. 머리 노는데 그 노는 머리를 커피 내리면서도 예를 들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의일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의가 굳이 무의의 시간, 굳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여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근무 중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무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의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우연히 찾아 여름날의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무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작가 토마스 핀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것일 때가 많다. 아르키메데스가 모욕 중에 외친 유레카나, 뉴턴의 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케쿨레의 벤젠고리 등등 역사는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영감을 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한가하고 느린,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아이디어와 발명, 명작을 더 많이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게으름과 이 작가는 하루 5시간 정도 글 쓰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더라고.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게으름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없이 바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자신은 마치 대리운전사 같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만취에 대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는가. 대리운전 기사들,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운전해서.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가 술 안 취했지만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 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라. 마치 교실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책상을 박차고 나가 놀자고 떼쓰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라. 내 자신의 단호한 나태함은 대부분 미덕보다는 사치에 가까웠지만 오래전 의도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돈보다 시간을 선택하기로. 멋진 말이에요. 돈은 언제나 벌 수 있으니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기로. 지금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아직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내 시간으로 돈을 맞바꾸고 있죠. 고 작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서 늙으면 이제는 똑같은 돈을 벌려면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제 시간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간을 바꾸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시던데, 돈은 언제나 벌 수 있으니 시간을 선택하기로 했다. 제한된 시간은 제한적이죠.
사람은 영생하지 않으니까.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글을 더 많이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닉과 자신의 아들과 게임을 하고 로렌과 늦은 밤에 긴 대화를 나누고 헤럴드와 배꼽 빠지게 웃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싶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 가서 이렇게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바쁘게 살기엔 너무 짧다. 너무 좋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뭐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100억 부자가 예를 들면 뭐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건데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자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책을 읽어보고 책을 읽으면서 또는 책을 굳이 책 아니더라도 시타르타처럼 배움은 없다라고 말고 배움은 없다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굳이 깨달으려면 생각한 것을 실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들,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자신이 살아야 할, 자신이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적 정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작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누군가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혼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까? 죽음은 반드시 오니까. 그런 시간들,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의 좋은 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내 안에 잠든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천재성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성가가 됐다. 여덟, 이렇게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과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